만성적인 염증. 피부가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괴롭히지도 않지만 내 피부가 알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증들이 쌓이면서 이 기미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피부과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얼굴에 이제 색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기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얼굴에 잡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미가 잡티 아닌가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피부과적으로는 구분을 하죠. 치료를 위해서. 기미는 대칭적으로 양쪽 눈 주변이거나 혹은 양쪽 뺨, 양쪽 턱 가장자리 대칭을 이루고 있는 넓은 면적으로 흐릿한 점을 우리가 기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티는 경계가 선명해요. 볼펜으로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것처럼 기미는 색은 선명하기는 하지만 경계가 이렇게 찌글찌글 톱날처럼 경계가 서로 정상적인 피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병변들의 모양을 보고서 저희가 이제 기미라든지 잡티를 구분을 해드리죠. 잡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는 것이 검버섯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흑자 점이 되기 전에 이렇게 얇게 있는 진한 잡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이제 흑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미는 왜 생기는 걸까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기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외선과 호르몬입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제일 많이 기미를 경험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또 육아하시면서 이제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막 이렇게 햇볕에서 놀게 되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거 말리려고 이제 자외선을 보게 되고 그래서 또 기미가 악화돼서 많이 오시게 되어요. 과도한 이제 염증 반응이 기미를 유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게 세안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든지 기계적인 마찰을 좀 많이 준다든지 본인이 뭔가 잡티를 없애고 싶어서 이렇게 화학적인 제품들로 얼굴을 많이 이렇게 뭐 닦아낸다든지 이러다가 기미가 나빠지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옛날에는 기미가 생기는 거를 단순히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호르몬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치료를 하면서 거꾸로 이제 기미의 원인 중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의 염증 만성적으로 오래되는 게 기미의 원인이 될 거야 라고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를 회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보습제를 잘 발라주고 피부를 좀 다독여주는 시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미가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이런 만성적인 염증도 이제 기미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유전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 기미가 있는 분들은 5명 중에 1명이 가족 중에 기미가 있대요. 20%의 확률로 이제 유전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고 다만 아직도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기미를 만드냐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기미는 불치병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걸까요, 기미는? 뭔가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이 기미를 좀 자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호르몬도 막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람이 햇빛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늘에서 지낸다고는 하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 만성적인 염증. 피부가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괴롭히지도 않지만 내 피부가 알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증들이 쌓이면서 이 기미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당뇨병을 우리가 완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조절을 해줘서 이제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면서 평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듯이 기미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자꾸 관리를 저희가 해드려서 그러니까 기미가 진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울해지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미 치료 같아요. 예전부터 이제 기미를 치료하려고 레이저를 많이 했죠. 예전에는 일단 강하게 싸가지고 기미를 어떻게든 날려버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미가 진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색소가 안 빠지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요즘은 레이저 토닝이라고 해서 저출력으로 약하게 해서 멜라닌 세포와 멜라닌 색소를 조금씩만 익혀주면은 기미가 이제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중에 하나 만성적인 염증과 피부 장벽의 파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고주파, 전기용동 치료, 비타민C 도포, 보습제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기미를 치료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멜라논 크림이라고 하는 거를 기미 치료로 많이들 또 사용하세요. 멜라논 크림을 바를 때 의욕에 차셔서 첫날부터 좋았어 하고 양쪽에 다 싹
바르다 보면은 가끔 이제 멜라논 크림이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또 사용하면은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멜라논 크림을 바를 때는 항상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날은 한쪽에만 조금 100원짜리 크기로 발라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은 또 이제 한쪽 면 발라보시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찮으면은 이제 양쪽 다 기미 있는 병변에다 발라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3, 4일 정도 테스트를 하면서 멜라논 크림을 바르시면 좋습니다. 멜라논 크림. 예, 멜라논 크림입니다.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늘로 이렇게 우리가 찔러주는 실펌이라든지 포텐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보통은 토닝 치료와 병합을 해서 사용하기에 매우 좋고요. 그리고 유명한 써마지를 했는데 기미가 좀 덜 올라오네요. 기미가 좋네요. 이런 분들도 꽤 계세요. 전 또 기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기미노 나마에와 네. 너의 이름은 이 생각이 나네요. 아, 네. 이름이 뭐였더라? 미츠하 타키쿤 원장님과 촬영하러 피부과에 방문을 하면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피아노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는데 네. 가끔씩 너의 이름은 OST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늘 궁금했어요. 이 원장님 병원의 이 음악은 누가 틀으시는 걸까? 아, 네. 너의 이름은 음악이 나오고 오늘은 또 도쿄구울, 나루토, 일본 애니메이션 피아노 음악을 계속 틀어주시던데 네. 혹시 어떤 분이 음악을 담당하시나요? 저희 관리팀장님 선곡입니다. 관리팀장님이요? 네. 오, 여기 올 때마다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네. 나중에 한번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